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박아로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팽수라는 캐릭터 팽수. 아시죠? 네. 팽하 알죠? 네. 아동 청소년, 네. 나아가 어른들의 마음까지 훔치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유명인사, 아니 동물인데요. 원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자이언트 팽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만 등장을 하다가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각종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방송사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에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와. 이런 팽수가 작년 11월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가 올해 1월 17일 다행히도 원만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팽수 상표권 분쟁을 통해 상표권의 의미와 등록 요건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기를 끌며 대세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캐릭터 팽수. 하지만 얼마 전 팽수의 상표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일반인이 팽수와 관련한 명칭을 방송업과 문구류, 완구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팽수의 상표권은 원 제작사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남게 됐습니다. 팽수를 넘어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활발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상표권의 의미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팽수라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팽수와 관련한 사업에서 이권 분쟁이 발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팽수뿐 아니라 유명 인터넷 방송 채널이나 치약과 같은 생필품, 최근에는 가수 BTS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내용의 상표권 분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과 상표를 창작하고 기획한 사람이 아직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틈을 타서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먼저 상표권을 취득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팽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지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표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허청이 심사를 거쳐서 이 상표를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팽수 캐릭터를 기획하고 방송을 제작, 방영해온 방송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팽수 명칭으로 앱, 문방구, 완구, 인터넷 방송업, 프로그램 제작업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로부터 불과 9일 전 11월 11일 기획이나 제작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A씨가 팽수 그리고 자이언트 팽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등에 대해 상표를 이미 출원을 한 상태였고요. 네. 이어서 같은 달 27일 팽수 명칭으로 화장품, 기저귀 등 총 12가지 지정 상품에 관해서도 상표를 출원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A씨 말고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 팽수의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그런 시도를 또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7일 특허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까지 사이에 A씨와 방송사를 포함한 총 5명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팽수 명칭 외에 팽수의 인사말로 널리 알려진 팽하 그리고 팽바 명칭에 관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상표 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원자들은 팽수의 제작이나 기획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팽수의 상표권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상표권을 취득하면 어떤 권리를 얻게 되길래 다들 이렇게 이 상표권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다른 사람의 상품과 내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혈압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러니까 펭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업 그리고 인터넷 방송업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정상품의 영역에 한해서 그 등록 상표를 독점해서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요.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왜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는 선출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자가 내가 먼저 하면 돼. 뭐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 출원을 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도록 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만 충실하게 따르게 되면 펭수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을 한 A씨가 상표권을 갖게 되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후로도 지난 1월 1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출원을 포기하지 않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펭수라는 캐릭터의 인기가 지금 상한가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상표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무리 선출원이라고 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제 유명하게 그렇게 만든 방송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오히려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방송사의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네. 네. 뭐 이쯤 되면은 뭔가 좀 예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 상표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출원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지상표, 그러니까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될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은요, 타인이 그 상표를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유사 상표의 등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주지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그리고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펭수 문제가 계속 커졌다면 이 부정한 목적 이걸로 네.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부정한 목적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부정한 목적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상표 심사 기준에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지극히 유사하게 모방을 하거나 타인이 먼저 사용한 상표의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펭수의 경우는 좀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씨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 A씨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예외 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규정에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특허청이 발빠르게 대처한 것도 분쟁의 조기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네, 네. 원래라면 절차를 아무리 신속하게 하더라도 올해 4월은 되어야 A씨와 방송사 중 어느 쪽의 상표 등록이 허용될지 이제 특허청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 7일 특허청의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서 펭수의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먼저 밝힌 것입니다. 특허청은 일반인이 그 존재를 모르고 우연히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라고 네. 하면서도 선출원주의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제3자의 상표권 취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잠정적인 의견을 먼저 공개한 이유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과 해당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법리적 판단을 소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네. 펭수의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출원을 처음에 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례적으로 네. 중간에 이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된 것이었군요. 그렇죠. 정보를 네. 이제 미리 알려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 네. 이러한 이례적인 대처 때문에
이제 지금 곧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그렇게 네. 분쟁이 조기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팽수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이제 A 씨의 고소 취하로 일단락이 된 모양새군요. 네, 그 A 씨의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한 변리사에 따르면 같은 달 17일 A 씨가 방송사 실무진과 만나서 팽수 관련 상표의 출원 전부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관련 상표권은 방송사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안이 이렇게 공론화되었고 무엇보다 방송사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충분히 좀 명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방송사의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더 이상 제3자가 무용하게 상표를 출원을 한다거나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이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예전에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요. 드라마 이름을 똑 딴 식당이나 술집들이 맞아요. 생기는 거예요. 네. 간판을 보면서 저건 허락은 받은 걸까?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팽수 외에도 유사한 분쟁들이 뭐 더 많은 부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 상품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만약에 상표권이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식업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정 상품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서 그래서 식당 영업은 제 생각엔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 최근에 그 모 개인 방송 채널의 상표에 관해서 특허청이 같은 문제로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유명 가수 BTS의 상표를 둘러싸고도 소속사와 대기업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S모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편집숍 상호의 이니셜이 BTS였는데요. 아. 네. 백화점이 의류업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를 출원하니까 이미 등록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것이죠. 그래서 백화점은 이미 등록했던 그 선 등록자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고요. 가수 측은 BTS라는 상표의 보편적 소유권은 소속사에 있다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논란이 이어지다가 아무래도 백화점 쪽에서 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네. 수가 없었기 네.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을 이어가지 않도록 결정을 하고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가수의 소속사가 가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팽수의 경우에는요, 뭐 경찰청에서 어떤 홍보자를 위해서 팽수 이렇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네. 있더라고요. 사진을 네. 촬영하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방송사랑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사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선출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선출원했다고 해서 나의 고유한 영역을 가져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거를 되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네, 되찾아올 절차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제3자의 상표 출원이 진행 중이라면 출원 사실이 공고된 뒤에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표에 관한 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아야 할 상표가 출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그 증거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허청이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표 등록 결정을 하는 것이죠. 네, 이 2달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 뭐 앞서 알아본 팽수나 BTS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외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로 본다면 특허청이 이제 제3자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상표가 유명하지 못하다거나 네. 정당한 권리자 등이 출원 공고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이의 기간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버리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제3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3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통해 제3자의 상표권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로 결정이 되면 제3자가 그동안 상표를 활용해 얻은 수익에 관해서 정당한 권리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효 심판 제도는 다른 절차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네.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미 등록된 제3자의
제3자의 상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3자와 협상해서 이 상표권을 양도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무효 심판을 제기해 둠으로써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 상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할 경우라든가 또 등록을 해야 할 때 주의해야 될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상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팽수의 경우에도 방송사가 팽수의 유명세가 이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했는지 준비가 늦어져서 제3자가 먼저 상표 출원할 시간을 좀 허여를 하고 말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등록을 하기로 했다라면 발빠르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내 상표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3자의 상표를 침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미 권리자가 있는지 모르고 사용한 상표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전문가의 검토를 미리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쉽게는 특허청의 키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키리스라는 특허청 사이트를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팽수라는 캐릭터의 사례를 통해서 이 상표권의 의미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박아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어떤 지역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 훈련시설 개관식이 제천 장애청소년 직업훈련시설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단양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까지 단양군청 방문과 이메일 접수 받습니다. 2020년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까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방문과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모집합니다. 2월 11일 화요일까지 청주시 상당건강복지센터 이메일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화요일 예고입니다. 입춘맞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몸을 깨우는 특별한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홍성 남당항의 세조개 밥상 함께 맛보러 가보시고요. 화요일 초대석 시간에는 나의 평생 배움터 청주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청주시 평생학습관 정헌구 관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충북에서는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2020년도에 참여자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상이요. 중소 중견기업의 미혼인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네. 또 매월 일정액을 5년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충북도와 11개 시군 그리고 기업이 함께 부담한 금액을 포함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해마다 운영되어 왔는데요. 네. 오늘 또 대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이는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이 되겠고요. 도시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또 농업인이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거주지라든가 시군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결혼 문제, 고용 문제, 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